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벽체 마감, 도배라든가 페인트, 벽 천정 이런 마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주로 하는 페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내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천정과 벽체 마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재료로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마감 재료는 도배, 실크 벽지와 친환경 페인트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도배는 뭐 아파트에서도 흔히 접하실 수 있는 소재고 많이들 흔히 알고 계시고 한두 번쯤은 직접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페인트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내에다 페인트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보통 페인트 하면 바깥에 외장에 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몸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실내 마감재로 한다는 거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어떤 페인트를 쓰고 뭐 페인트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페인트의 종류가 간단하게 뭐 기본적인 것들부터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면 뭐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에폭시 페인트, 우레탄, 뭐 천연 페인트 이런 정도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각각 어떤 성분에 따라 성격이나 이름들이 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 첨가물이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페인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무님? 너무 갑자기 물어봤나? 관리 면에서는 페인트가 제가 볼 때는 좀 유용하다고 봐요. 도배보다는. 관리? 예. 그리고 훨씬 좀 관리라는 건 깔끔하게 어떤- 나온다고 보죠. 관리라는 건 뭐 이렇게 때타고 이런 예, 것들?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비용적인 문제가 이제 우선 도배와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러니까 거죠. 비용이 왜 페인트가 비싸? 페인트보다 현장에 오는 도배지가 사실 저희가 원자재 값으로 따지면 도배지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아무리 친환경 페인트, 뭐 가장 비싼 고급 페인트, 수입 페인트를 쓴다 하더라도 이 페인트 값이 도배 값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왜 페인트가 저희 견적서 보면 거의 2배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비싸죠? 공정 자체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품도 더 들고 인건비적인 면에서도 많이 들죠. 네. 예.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입니다. 인건비. 페인트를 바르는 인건비, 뭐 도배를 바르는 인건비 이걸 따지면 사실 페인트가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퍼터 작업이라고 하는 그 석고보드를 시공을 하고 석고보드의 조인과 어떤 저희가 타카 자국, 피스 자국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전체적인 표현은 이렇게 해서 빠데 작업이라고 하죠. 우리 현장에서 퍼터라고 퍼터 작업. 네. 네. 퍼터 작업이라고. 자동차도 저희가 이제 새롭게 도장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페인트만 훅 칠하는 게 아니라 그 페인트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어떤 퍼터 작업을 하고 면 작업을 한 후에 마지막에 피니시 작업을 페인트로 하는 겁니다. 그 피니시 작업이 잘 받아질 수 있도록 사선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게 페인트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페인트 같은 경우에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뭐 10년에 한 번 도배를 하고 10년 후에 재도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페인트가 도배 비용의 뭐 절반 비용 정도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퍼터 작업은 그때는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면은 새로 잡혀 있고 더러워진 도장만 재도장을 한번 해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도 더 깨끗할 수 있고 깔끔하고 폐기물도 안 나오고 오히려 훨씬 더 이제 깨끗한 재시공이 가능한데 이제 신축 현장에서 이제 석고보드에 처음 페인트를 바르는 공사를 하실 때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라는, 좀 더가 아닙니다. 거의 2배속가량, 많게는 3배속까지도 들어간다라고 해요. 네, 그런 어떤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큰 장벽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페인트를 직접 보신 분들이나 장단점을 조금만 따져보신 분들은 다 페인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가끔 저희가 도배를 하는 이유는 비용의 장벽에 부딪혀서 도배를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죠.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제 크랙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조주택에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목재를 사용한 인테리어를 한 이제 콘크리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이 목재를 베이스로 넣고 석고보드를 하고 그 위에 페인트를 시공을 하면
목재가 이제 함수율이 빠지면서 약간의 수축 현상이 그대로 페인트의 어떤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축 현상이 발생하면서 크랙이라고 하는 지금 저희 현장에도 보면 저희 사무실에도 이렇게 크랙 현상이 코너에 조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함수율이 더 진행되기 전에 보수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좀 보기 싫은 부분을 한번 커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도배도 마찬가지로 함수율이 줄어들면서 크랙 현상이 생길 수는 있는데 도배는 어쨌든 이렇게 미세한 크랙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도배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식이 훨씬 덜 나죠. 그죠? 페인트는 어쨌든 마르는 만큼 그대로 어딘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축 현상 이거에 의해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현상이 그냥 내부의 코너 부분, 인코너 부분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인트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전문의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네. 내오염성이 편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찍혔을 때나 뭐 도배진이 찢어지면 그 부분이 이제 보수를 하면 표가 나잖아요. 페인트는 표가 안 나죠. 아예 안 나진 않죠. 그래서 약간 훨씬 더 네. 이게 용이하게 된다. 네. 네, 그 부분도 공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낙서가 됐다거나 뭔가 이렇게 푹 패였다거나 이랬을 때 도배지는 재시공을 하면 그 이음새 부분이나 이런 것들 페인트보다 아무래도 표시가 더 많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자동차 한 면을 문짝 하나를 도장을 하면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좀 더 이렇게 퀄리티 높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페인트의 장점이 있기도 하겠네요. 네. 그리고 오염에 대해서도 저도 페인트를 칠한 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도장을 한번 했는데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하도 낙서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놔서 재도장을 한번 했는데 도배가 실크 벽지나 이런 게 오래되는 느낌보다 약간 페인트가 때가 타는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렇게 빈티지한 멋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더 있습니다, 페인트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 페인트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선을 없애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틀을 넣지 않아도 없앨 수 있고요. 천장 몰딩을 없앨 수 있고요. 걸레바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어떤 도배를 했을 경우에 있어야 되는 어떤 선들을 줄일 수 있어요. 페인트를 하면. 그러니까 훨씬 더 깨끗한 인테리어, 좀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게 페인트 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사실 도배보다 페인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친환경성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페인트가 무슨 친환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페인트가 도배보다 더 친환경적인 게 맞습니다. 요즘 뭐 친환경 벽지도 나오고 하긴 했는데 친환경 페인트라고 하는 건 이제 VOC 함량이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서 인체에 거의 무해한 정도로 독성이 없는 수용성 페인트를 내부에 저희가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친환경 페인트, 천연 페인트 이렇게 좀 갈리기는 하는데요. 천연 페인트라 그래서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천연 페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친환경 페인트는 이제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국공기청정협회라는 게 있더라고.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 마크를 달아줘야지만 친환경 페인트의 어떤 마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나라마다 뭐 이렇게 기준이 조금 다르겠죠. 사실 그런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뭐 회사마다 VOC 함량이 다르다라고 영업사원들이 와서 회사 제품을 많이 어필을 하는데 사실 이것저것 써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 어떤 회사는 더 냄새가 나고 어떤 회사는 무독성인 느낌이 있고 이런 정도의 체감이 나는 수치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별로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요. 저희가 많이 따지는 건 내오염성이 어떤지, 그리고 칠발이라 그러죠, 현장에서. 그렇죠. 네. 칠발을 얼마나 잘 받느냐. 이게 칠을 했을 때 얘가 어떤 칠의 색감이라든가 느낌, 그리고 어떤 잘 붙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시공성이 좋아야죠. 시공성이 좋아야 퀄리티 높은 인테리어적으로도 그렇고 뭐 시공 퀄리티도 그렇고 높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뭐 최근에는 더네드워드사의 익스퀴짓이라고 하는 세라믹 페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이것도 뭐 그냥 제 돈 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써보니까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페인트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무광 페인트인데도 불구하고 때가
안 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써보고 저희가 검증 과정이고 한 1년 정도 써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고요. 무광 페인트를 쓰면 약간의 어떤 저희가 저광 페인트를 썼을 때와 좀 차이가 있는 게 눈이 좀 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무광 페인트 시공이 된 그런 실내 공간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광이 있는 페인트를 썼을 때는 뭔가 약간 조금 이렇게 뜨는 느낌이 있는데 빛의 반사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빛 반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게 그런 어떤 차분한 느낌을 저희한테 좀 전달해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무광 페인트를 계속 선호해왔는데 이게 그 느낌보다 불편한 게 때가 너무 많이 타는 단점이 있어서 사실 잘 못 썼거든요. 근데 전에드워드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무광 페인트를 새로 개발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익스퀴짓이라는 페인트를 저희가 많이 씁니다. 뭐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페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인트 그 자체가 비싸긴 한데 적은 양으로 많은 이 면적을 도포할 수 있는 게 페인트의 또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 값이 비싸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페인트를 쓰시되 좋은 시공 방법을 써서 이렇게 나한테 맞는 페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뭐 전에드워드나 티콜리라나 뭐 몇 가지 벤자민 뭐 이렇게 써봤는데 어떤 페인트가 더 좋다 이런 건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조금 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없고요. 그냥 뭐 무광 페인트를 쓰느냐 유광 페인트를 쓰느냐 이거에 따른 느낌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뭐 이것저것 써본 결과 특별히 어떤 품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할까 도배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성과 깔끔한 인테리어, 장기간 이렇게 봤을 때 관리적인 부분, 뭐 내오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페인트가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단점으로는 금액적인 어떤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런 장점을 살려서 시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페인트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저희가 전무님 저희 현장에 몇 프로 정도가 페인트가 시공이 되죠? 거의 한 80% 이상은 페인트 시공된다고 80%?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90% 정도가 저희 현장에서는 페인트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인트 시공을 하면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년 정도 지난 후에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AS를 봐드리면서 크랙에 대한 부분을 1차 한번 보수를 해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18%의 함수량을 가진 나무가 수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코너 부분에 뭐 이렇게 이제 크랙을 한번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게 페인트를 좀 꺼려 하시는 큰 이유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 페인트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진행이 되고 나면 또 1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어떤 함수량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없거나 생겨도 한두 군데 정도만 뭐 더 보수를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점차 진행되진 않아요. 또 페인트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색상이죠, 색상. 아, 색상. 페인트의 또 장점이네 이것도. 도배지는 그래도 다양한 컬러가 있지만 장점이라고 하기도 너무 많아서 사실 고르기가 더 어렵죠. 그죠? 네. 너무 많아요, 색이. 난 왜 이렇게 그렇게 색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러도 이제 조색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색상이 많은 거지 뭐 색상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 색을 다 활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색을 이제 천장 벽으로 활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페인트를 시공할 때쯤 되면 이렇게 전체를 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보통 추천을 드리죠. 네. 그러면 건축주분들은 서운하신가 봐. 그게 어딘가는 꼭 하나를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셔. 근데 그때는 비어 있잖아요. 그 페인트 색깔을 고를 때는 그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색을 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거기에 색을 넣고 싶은 감정이랄까 그런 게 생기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 집을 다 완성하고 물건들이 들어오고 커튼하고 조명을 넣고 가구들이 들어오면 집에 색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 포인트가 잘 사는 집들도 있는데 오히려 좀 이상한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벽의 색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는 건 사실 특별히 어떤 상황이 아니시라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흰색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하시고 싶으시면 하나 정도, 그리고 과감하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위치, 이 정도라면 저는 과감하게 하셔도 되는데, 거실의 한 벽면을 막 포인트로 하시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너무 포인트가 많은 집은 인테리어적으로 해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어쨌든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페인트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좀 아끼시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좋은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조주택 지으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페인트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